5냥, 이게 전부예요. 매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 춤추고 노래하며 평생 모은 돈. 그 돈으로 장터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바보 종놈을 샀습니다. 저것 봐라. 둘 다 쓸모없는 것들끼리 모였네. 저러다 둘 다 굶어 죽겠구먼.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매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혼자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하지만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을 길어오고 정확히 약재를 찾아오는 바보 종놈. 너 그를 아느냐?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쓴 한시를 발견한 순간 매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종놈에게는 무언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승빼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신 곳에 지역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립니다. 옛날 옛적 병자호란이 끝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한양거리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요. 장터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기와집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깊었지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품팔이로 연명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양반이었던 이들도 집안이 기울어 종이 되기도 했지요. 기방 또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잔치와 풍류는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곳이 되어갔지요. 기생들은 노래보다는 술을 따르는 일이 많아졌고 손님들은 웃음보다는 한숨을 더 많이 내쉬었습니다. 그런 한양의 한 구석에 이제 막 저물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방 뒤편 작은 방에 매화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는 절세미인이었지요. 20살 무렵 그녀의 춤을 보기 위해 양반들이 줄을 섰고 그녀의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 금은보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매화는 38의 나이에 병든 몸으로 누워 지냈지요. 지병이 깊어져 밤마다 피를 토했고 걷는 것조차 힘에 겨워했습니다. 얼굴만은 여전히 고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이목구비는 빛을 잃지 않았지요. 하지만 입술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기방 주인은 더 이상 매화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받지 못하는 기생은 쓸모가 없었지요. 밥을 주는 것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이제 나가야겠어. 어느 날 기방 주인이 매화의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둘 수 없어. 죽을 년 먹일 쌀은 없단 말이야. 매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항변할 기력도 빌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렇게 매화는 기방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채로 말이지요. 그 무렵 장터에는 돌쇠라는 종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치라고 불렀지요. 말을 할 줄은 알았으나 어눌했고 눈빛은 늘 흐릿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했으나 느렸고 맞아도 저항하지 않았지요. 주인이 때리면 희죽희죽 웃었고 누가 먹을 것을 빼앗아 가도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생각했지요. 돌쇠의 주인은
그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만 주었고, 잠은 외양간에서 자게 했지요. 겨울에도 누더기 하나로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돌쇠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쓸모없는 놈이야. 차라리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는 게 낫겠어. 주인은 돌쇠를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지요. 종놈 팝니다. 바보긴 하지만 힘은 쓸 만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 종놈을 사서 무엇 하겠습니까? 차라리 멀쩡한 종을 사는 게 나았지요. 돌쇠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팔리는 것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요. 매화는 기방을 나와 거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은 은전 5냥이 전부였지요. 그마저도 병을 고치느라 의원에게 대부분 갔다 왔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허름한 치마 저고리 한 벌과 낡은 이불 한 채뿐이었습니다. 매화는 성문 밖 빈민촌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전쟁과 가난으로 떠밀려 온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요. 초가집 하나를 빌리는 데에도 돈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은전 5푼이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매화는 계산을 해보았지요. 5냥이면 30달, 2년 반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데 드는 돈을 생각하면 훨씬 짧아졌지요. 1년이면 충분해. 매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병이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지요. 초가집의 짐을 풀고 나자 매화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손수건을 적셨지요. 매화는 손수건을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홀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던 매화에게 홀로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매화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였지요. 그곳에서 우연히 종놈을 파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놈 팝니다. 바보긴 하지만 힘은 쓸 만합니다. 매화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종놈을 사면 남은 생에 혼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매화는 장터 구석에 앉아 그 종놈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인은 하루 종일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지요. 해가 저물 무렵 주인은 화가 나서 종놈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쓸모없는 놈, 이것도 못 팔리면 그냥 내다 버릴 거야. 종놈은 맞으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매화는 가슴이 아팠지요. 매화는 옆에 앉은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저 종놈은 얼마에 파나요? 글쎄, 10냥은 받으려나 보더만. 하지만 바보라, 아무도 안 사지. 10냥이면 비싸네요. 그럼 멀쩡한 종도 그 정도인데 바보 종은 5냥도 아까워. 매화는 품 안에 은전을 만졌습니다. 5냥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었지요. 그날 밤 매화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혼자 죽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있다가 죽는 것 중 무엇이 나을까 하고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 매화는 결심했습니다. 장터로 가서 주인에게 물었지요. 저 종놈 5냥에 파시겠어요?
주인은 매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기생 출신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기생이 종놈을 사서 못하려고. 그건 제 일이에요. 팔 거예요? 말 거예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팔리지 않으면 버릴 작정이었으니 5냥이라도 건지는 게 나았지요. 좋아. 5냥에 팔지. 매화는 품에서 은전을 꺼내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종놈에게 다가갔지요. 매화는 은전 5냥을 한 입씩 세며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모은 전부였지요. 젊은 시절 손님들에게 받은 돈, 춤추고 노래하며 벌어들인 돈, 아껴 쓰고 아껴 쓴 끝에 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은 모두 한 사람의 값이 되었지요. 주인은 은전을 받아 품에 넣으며 비웃었습니다. 병든 기생이 바보 종놈을 사다니 참 기가 막히는구먼.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둘 다 쓸모없는 것들끼리 모였네. 병든 년이 바보를 거느려서 못하려나. 매화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말들에 익숙했지요. 매화는 돌쇠 앞에 섰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매화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너는 내 종이다. 따라오너라. 네. 돌쇠는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화를 따라 걷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장터를 벗어나 성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길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러다 둘 다 굶어 죽겠구먼. 에잇, 그럴 줄 알면서도 저러니 미련한 것들이지. 하지만 매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매화는 문득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배고프냐? 네. 매화는 품에서 마지막 남은 동전 몇 잎을 꺼내 떡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건넸지요. 먹어라. 돌쇠는 떡을 받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매화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지요. 초가집에 도착하자 매화는 돌쇠에게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너는 저기서 자거라. 이불은 하나밖에 없으니 짚을 깔아서 자야 할 게다. 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짚을 깔기 시작했지요. 매화는 돌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매화는 다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기침 끝에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지요. 매화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고개를 들어 매화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에는 바보 같은 흐릿함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집 위에 누워 눈을 감았지요. 다음 날 아침, 매화가 눈을 뜨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물 한 동이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지요. 돌쇠가 한 일이었습니다. 매화가 자는 동안 물을 길어 오고 불을 지핀 것이었지요. 내가 했느냐?
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인 마님, 돌쇠는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매화는 그날부터 돌쇠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했고, 매화는 병든 몸을 이끌고 바느질로 푼돈을 벌었지요.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기침으로 말하기 힘들었고, 돌쇠는 원래 말이 없었지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병든 기생과 바보 종놈이 함께 산다는 것이 우스웠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초가집은 추웠습니다. 벽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고 지붕 틈으로 눈발이 날렸지요. 매화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벽의 틈을 지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더기를 벗어 매화의 이불 위에 덮어 주었지요. 매화는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추울 텐데 괜찮으냐? 괜찮아요.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은 무척 추웠지만 매화가 더 아플까봐 걱정되었지요. 어느 날 밤 매화는 특히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요. 돌쇠는 황급히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마님, 물이에요. 고맙다. 매화는 물을 마시며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돌쇠의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이상하다. 바보라면서 왜 저리 정확히 행동하지? 매화는 의문이 들었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돌쇠는 장터에 나가 품팔이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밭을 갈아 동전 몇 잎을 벌어왔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쌀을 조금 사왔습니다. 마님, 밥 지었어요. 돌쇠가 내민 죽은 뜨거웠습니다. 매화는 그 죽을 먹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평생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돈을 위해 다가온 사람, 몸을 위해 다가온 사람은 많았지만 그저 사람으로서 자신을 대해주는 이는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바보 종놈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매화의 병도 깊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그럴 때마다 돌쇠는 매화 곁을 지켰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여며주고 손발을 주물러 주었지요. 너는 왜 이렇게 잘해주느냐? 매화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마님이 좋은 사람이라서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니. 나는 기생이었다. 남자들 앞에서 춤추고 술 따르던 천한 몸이다. 그래도 마님은 저를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돌쇠의 말에 매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사실 매화는 돌쇠를 사람으로 대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종으로 샀을 뿐이지요. 하지만 돌쇠는 그것조차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바보인가 아니면 매화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진짜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눈 내리는 날, 매화는 약이 필요했습니다. 돌쇠는 맨손으로 눈을 헤치며 약방까지 걸어갔지요. 발이 얼어서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약재를 구해 돌아왔습니다. 이걸 다려 드세요. 돌쇠가 내민 약재를 보며 매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자신의 병에 필요한 약재였지요. 너 어떻게 이 약재를 알았느냐? 저 예전에 들었어요. 누구한테? 기억 안 나요. 돌쇠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알았지요. 돌쇠가 약재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교육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돌쇠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았지요. 물을 깃는 자세, 불을 지피는 솜씨,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도 양반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매화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매화의 몸은 조금 나아진 듯 했으나 여전히 위태로웠지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니 기침이 조금 줄었습니다. 어느 날, 매화는 돌쇠가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있었지요. 매화는 조용히 다가가 그 글자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한시였지요. 그것도 제법 격조 있는 시였습니다. 너 글을 아느냐? 돌쇠는 깜짝 놀라 땅을 급히 지웠습니다. 아니요. 방금 내가 다 봤다. 내가 쓴 그 시 제법인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돌쇠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킨 일이었지요. 매화는 돌쇠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너는 진짜 바보가 아니지. 도대체 누구냐? 저는 돌쇠예요. 바보 종놈이에요. 거짓말 마라. 바보가 어떻게 한시를 짓고 약재 이름을 알고 그렇게 정확하게 행동하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지요. 저를 캐묻지 마세요. 제발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숨기는 것이 있다고 말이지요. 그날 이후 매화는 돌쇠를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발견했지요. 돌쇠는 글자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장터에서 파는 물건의 이름표를 정확히 읽었고, 약방의 간판도 읽을 수 있었지요. 돌쇠는 예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잡는 법, 어른 앞에서 앉는 자세, 모두 양반의 예법이었지요. 돌쇠는 심지어 한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화가 오래된 책을 펼쳤을 때 돌쇠의 눈이 그 글자를 쫓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는 양반이었구나. 매화가 어느 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부인하려 했으나 포기했지요. 예전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할 수 없어요. 괜찮다. 말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매화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돌쇠의 손을 잡아 주었지요. 나도 숨기는 것이 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묻지 말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매화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감사합니다, 마님. 그 눈빛은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여름이 왔으나 매화의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기침은 밤낮 없이 이어졌고 피를 토하는 횟수도 잦아졌지요.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냈습니다. 돌쇠는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자신이 품팔이로 번 돈을 모두 털어 의원을 모셔온 것이었지요. 의원은 매화를 진맥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병이 깊이 들었습니다.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돌쇠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의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값비싼 약재를 꾸준히 쓰면 조금 연명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한 달에 은전 10냥은 될 것입니다. 돌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냥 자신이 1년을 품팔이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지요. 의원이 떠난 후 매화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네, 마님. 이제 너는 가거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곧 죽을 몸이다. 너까지 여기 붙잡아 둘 수는 없다. 매화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가요. 바보 같으니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봐서 못하느냐. 그래도 저는 마님 곁에 있고 싶어요. 돌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매화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왜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한테 이러느냐.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마님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쇠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제가 종놈이 되고 나서 저를 때리지 않은 사람은 마님뿐이었어요. 저를 바보라고 놀리지 않은 사람도 마님뿐이었어요. 매화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없었지요. 고맙다, 돌쇠야. 내가 너를 만난 건 참 다행이구나. 저도요, 마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깊은 유대감이 생겨났지요. 그날 밤부터 돌쇠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약재를 다렸지요. 비싼 약은 살 수 없었지만 값싼 약재라도 구해와서 정성껏 다렸습니다. 매화는 그런 돌쇠를 보며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마음에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났지요. 매화가 돌쇠의 몸에서 가문의 문장을 발견하고 돌쇠가 악몽에 시달리는 장면을 그려야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매화는 기력이 조금 돌아와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지요. 돌쇠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화는 우연히 돌쇠의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돌쇠의 등에는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신이 아니라 낙인이었습니다. 어릴 적 양반 가문에서
적자에게 새기는 표식이었지요. 집안을 상징하는 문장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화는 그 문장을 알아보았습니다. 10여 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당한 집안의 문장이었지요. 당시 한양 전체가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쇠는, 매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돌쇠는 그 집안의 적자였던 것이지요. 영모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그는 죽음을 면했으나 살기 위해 미친 척 종놈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돌쇠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돌쇠는 잠꼬대를 했습니다. 온몸에 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지요. 저는 바보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매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돌쇠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매화는 조용히 돌쇠 곁으로 다가가 그의 이마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괜찮다, 돌쇠야. 이제 안전하다. 돌쇠는 그제야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매화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마님, 꿈꾸었구나.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괜찮다. 하지만 돌쇠야, 나는 알고 싶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마님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등의 문장을 보셨지요? 그렇다. 저는 12여 년 전 영모로 몰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지요.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도 형님들도 모두 죽었지요. 저만 어렸다는 이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바보 행세를 한 것이냐? 네. 바보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바보는 영모를 꾸밀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것이었지요. 저는 매일 두려웠어요. 언젠가 들킬까봐, 언젠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철저히 바보가 되려고 했어요.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을 느리게 하고, 맞아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매화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하지만 마님을 만나고 나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마님은 저를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처음으로 제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돌쇠는 매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마님이 저를 구해줬으니까 이번엔 제가 마님을 구하고 싶었어요. 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매화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돌쇠야, 나도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마님. 나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천한 기생이 아니었다. 돌쇠는 놀란 표정으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본래 사대부 집안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벼슬은 크지 않았으나
청렴한 선비셨지. 매화는 먼 눈으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셨고 오빠들도 모두 따라갔지.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집안은 기울었다. 어머니와 나, 그리고 어린 동생만 남았지. 빚쟁이들이 몰려왔고 우리는 쫓겨날 처지였다. 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기방 주인이 나타났다. 내가 기생이 되면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했지.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님, 기생이 되는 것은 치욕이었다. 하지만 가족을 굶겨 죽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생이 되었고 춤추고 노래하며 돈을 벌었다. 매화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와 동생을 먹여 살렸다. 하지만 결국 둘 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그리고 나도 이 병에 걸렸다. 그래서 기방에서 쫓겨나신 거군요. 그렇다. 이제 나는 아무도 없는 홀몸이다.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지. 매화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있어요. 마님이 죽으시면 저는 슬플 거예요. 마님은 저에게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매화는 돌쇠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지요. 둘 다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둘 다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지요.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돌쇠야, 우리 함께 살자.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네, 마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가족처럼 살기 시작했지요. 더 이상 주인과 종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평등한 사람이었지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매화는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내 아버지의 영모 사건,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영모 같은 것 꾸미실 분이 아니었어요. 누명이었어요. 그럼 왜? 아버지는 조정의 부정을 막으려 하셨어요. 병자호란 이후 대신들이 백성의 것을 빼앗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보고 상소를 올리려 하셨지요. 돌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제거한 거예요. 영모라는 누명을 씌워서요.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집안도 비슷했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쳤지만 조정은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 오히려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지. 결국 우리는 같은 처지였던 거네요. 그렇다. 나라가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살기 위해 신분을 버렸다. 두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자신들이 겪은 고통이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마님,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살아남았다. 매화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만났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네, 마님.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지요. 비록 신분은 낮아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고귀했습니다. 비록 몸은 병들고 가난했지만 서로에 대한 진심만은 변치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관가의 포졸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영모인의 후손을 찾고 있었지요. 10여 년 전 영모 사건의 생존자가 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모두 협조하라. 포졸들은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화와 돌쇠가 사는 초가집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이 집에는 누가 사느냐? 병든 여인과 종놈 하나입니다. 이웃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포졸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가집 쪽으로 걸어왔지요. 매화는 급히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어서 도망쳐라. 저들이 너를 찾는 것 같다. 마님은요? 나는 괜찮다. 너만 도망치면 돼. 아니요. 저는 마님을 두고 갈 수 없어요. 바보 같으니 잡히면 죽는다. 매화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지요. 마님도 연좌될 수 있어요. 저를 숨겨줬다는 이유로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10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살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고 싶어요. 돌쇠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매화는 그를 말릴 수 없었지요. 포졸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라. 매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포졸들이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여기 종놈이 있다던데? 예, 제 종입니다. 이리 나와 봐라. 돌쇠가 나섰습니다. 포졸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내 놈, 혹시 10여 년 전. 그때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영모인의 아들입니다. 매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가 스스로 신분을 밝힌 것이었지요. 무엇?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일이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영모가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살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지냈을 뿐입니다. 포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포박하라. 잠깐, 매화가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제 종으로 일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누구요? 저는 그저 기생이었던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영모인의 후손인 줄 몰랐어요. 매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돌쇠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요. 어쨌든 둘 다 관가로 가야겠소. 포졸들은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매화는 병든 몸을 이끌고 걸었고 돌쇠는 포박당한 채 따라갔지요. 관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는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영모를 꾸몄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아버지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돌쇠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증거가 있었다. 그 증거는 조작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백했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돌쇠는 계속 말했지요. 저는 10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싶습니다. 돌쇠의 말에 관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지요. 1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다시 조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가 직접 영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니 목숨은 살려주마. 감사합니다. 대신 다시는 벼슬길에 오를 수 없다. 그리고 이 고을을 벗어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유는 얻었으나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지요. 조사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관리는 10년 전 기록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문점을 발견했지요. 증거들이 너무 완벽했고 증언들이 너무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구나. 관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밝히기는 어려웠지요. 10년 전 사건에는 조정의 대신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지금 와서 그것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돌쇠라는 자를 데려오너라. 관리는 돌쇠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에 대해 더 조사해 보았다. 의문점이 많다. 그렇다면, 하지만 공식적으로 영모를 번복할 수는 없다. 조정의 결정이었으니까. 돌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만 내 개인적 의견으로는 내 아버지는 결백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을에 남아 조용히 산다면 관가에서는 더 이상 너를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관리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지요. 매화도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숨겨준 죄가 없다고 판단되었지요. 두 사람은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마님, 죄송해요. 제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괜찮다.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평민이에요. 벼슬길도 막혔고 신분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매화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신분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과거로 묶어둘 수 없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님, 저는 약초를 캐고 팔아서 돈을 벌겠어요. 그리고 마님의 병을 고치겠어요. 내가 약초를 아느냐? 예전에 아버지께 배웠어요. 산에는 좋은 약초가 많아요. 돌쇠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밭이라도 일궈서 우리 둘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겠어요. 매화는 돌쇠의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신분도 낮았지만 희망은 있었지요. 고맙다, 돌쇠야. 내가 있어서 나는 살 이유가 생겼다. 저야말로요, 마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버리고 미래를 향해 걷기로 한 것이지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돌쇠는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인삼, 더덕, 도라지, 그리고 매화의 폐병에 좋은 약재들을 찾았지요. 장터에서 그것들을 팔아 푼돈을 벌었습니다. 매화는 집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병이 깊어 밖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손은 아직 움직일 수 있었지요. 천을 깁고 옷을 만들어 파는 일로 조금씩 돈을 벌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돌쇠는 특별한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마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냐? 황기예요. 폐병에 아주 좋다고 해요. 돌쇠는 정성스럽게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매화에게 떠먹여 주었지요. 마님, 이거 드시고 꼭 나으세요. 그래, 고맙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부터 매화의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피를 토하는 일도 잦아들었습니다. 마님,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돌쇠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매화도 놀랐지요. 정말 그런 것 같구나. 네, 덕분이다. 아니요. 마님께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매화가 나아진 이유는 약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쇠와 함께하면서 삶의 의지가 생겼고 그것이 병을 이기는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가을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작은 밭을 일궜습니다. 내년 봄에 심을 채소를 준비하는 것이었지요. 마님, 내년에는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그래서 우리 둘이 먹고 살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 좋다. 매화는 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기생으로 살면서 땅을 일궈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해보는구나.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텃밭을 가꾸시는 걸 본 적은 있지만 직접 해본 적은 없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돌쇠는 매화에게 밭 가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법, 물을 주는 법, 잡초를 뽑는 법까지 말이지요. 매화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땅을 만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요. 땅은 정직하다. 정성을 들이면 돌려주고 게으르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매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가난한 밥상이었지만 따뜻했지요. 마님, 오늘 장터에서 떡을 샀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지. 왜 나한테? 마님이 드셔야 힘이 나잖아요. 돌쇠는 웃으며 떡을 매화 앞에 놓았습니다. 매화는 그 떡을 반으로 나누어 하나를 돌쇠에게 주었지요. 같이 먹자. 네, 마님. 두 사람은 작은 떡 하나를 나누어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큰 것은 필요 없었지요. 서로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매화의 병은 거의 나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제는 걷고 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돌쇠야, 내가 이렇게 나을 줄은 몰랐다. 저도요, 마님.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배추,
무, 상추, 고추까지. 작은 밭이었지만 정성껏 가꾸었지요. 이웃 사람들도 두 사람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생과 바보 종놈이라며 무시했지만 이제는 부지런한 부부로 인정해 주었지요. 저 둘 참 열심히 사네. 그러게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 어느 날 매화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나는 이제 기생이 아니다. 네, 마님. 그리고 너도 종놈이 아니다. 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신부는 낮으나 서로에게는 온전한 사람이다. 매화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마님. 저희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잔치였지요. 매화와 돌쇠도 초대받았습니다. 함께 가실래요? 이웃 안악이 물었습니다. 매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가자. 잔치에서 사람들은 매화와 돌쇠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지요. 노래 한 곡 해주시구려. 누군가 청했습니다. 매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노래였지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참 좋아요. 매화는 부끄러워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돌쇠가 그녀의 손을 잡아 주었지요. 노래가 아름다웠어요, 마님. 고맙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매화는 말했습니다. 오늘 참 행복했다. 저도요, 마님.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구나. 매화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기방에서의 삶보다 이 작은 초가집에서의 삶이 더 좋다. 저도 양반으로 살던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돌쇠도 고백했습니다. 마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또 다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밭에는 초록빛 새싹이 돋아났고 매화나무에는 꽃이 피어났지요. 매화는 그 꽃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내 이름이 매화인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나는구나. 왜요, 마님?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에 피어나는 꽃이지 않느냐. 나도 그랬다. 오랜 고난을 견디고 이제야 피어나는 것 같다. 매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쇠도 함께 웃었지요. 저도 그래요. 오랜 시간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저로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밭을 가꾸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님, 그날 저를 사신 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냐? 내 평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마님의 전 재산을 다 쓰셨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매화는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5냥은 사람 하나를 산 값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구하는 값이었지.
마님, 너는 나를 죽음에서 구해 주었고, 나는 너를 두려움에서 구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살렸다. 매화의 말에 돌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행복하세요? 그렇다. 너는?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으로 감사했지요. 서로를 만난 것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입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병든 기생이 바보 종놈을 샀는데 알고 보니 둘 다 몰락한 양반이었대.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고 있다더라.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말이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진짜 행복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상휴리라는 말이지요.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돕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매화와 돌쇠가 바로 그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서로를 버리지 않았지요. 병든 사람이 약한 사람을 구하고 약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돌봤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지요. 세상은 때로 우리를 저버립니다. 신분으로, 병으로, 가난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버리지요.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 진심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매화와 돌쇠는 그것을 증명했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